삼국지에서 기구한 운명을 살다간 한 인물이 있으니 하한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하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하한의 자는 평숙으로 형주 남양군 완현 출신입니다. 대장군 하진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죠. 위나라 사가 어화는 하한을 하진의 손자가 아닌 하진의 동생이면서 서원 8교일을 지낸 하모의 손자일 것이다. 이건 그 근거가 있긴 합니다. 동탁이 하씨 일족을 멸했는데 하한이 어떻게 살아남았겠는가? 그나마 촌수 차이가 나는 하모의 손자니까 살아남은 거 아니겠나? 근데 글쎄요, 하한의 부친이 일찍 사망해서 하한의 모친 윤씨가 과부가 되고 이 하한의 모친을 조조가 첩으로 취하거든요. 조조와 같이 서원 8교일을 지낸 하모의 손자라면 조조가 하모와 친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 친분이 있는 지인의 며느리를 첩으로 취하겠느냐? 살 길을 열어주려면 다른 데에 시집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또 모르죠. 조조의 과부 사랑이 남달랐으니 사실 조조는 그 남의 여자 빼뜨는 건 관우하고도 삼각관계의 스캔들이 있는 그 진이륙의 처 두씨가 있는데 그 외는 사실 과부들입니다. 조조는 이런 애딸린 여인들을 첩으로 취하면서 그 아들들을 상당히 잘 보살피거든요. 진으룩의 아들 진랑과 마찬가지로 하한도 조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조조가 이 첩들의 아들을 왜 그렇게 잘 챙겼느냐? 앞서 말한 두씨나 윤씨를 거두는 비슷한 시점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조가 과부 잘못 건드렸다가 큰아들 조항이 죽죠. 이 일로 조조의 정실이었던 정부인이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일은 조조가 훗날 일생 최고로 후회되는 일이라 회고합니다. 사실 조왕은 정부인의 친자가 아니에요. 먼저 사망한 유부인의 친자인데 자기 친자식처럼 기르던 아들이 조조의 실수로 죽어버린 거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조조가 모자간의 정을 크게 깨닫고 첩들의 딸린 아들들을 잘 보살핀 게 아닌가. 조조는 하한과 진랑을 친자식처럼 보살핍니다. 진랑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몸가짐을 조심히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진랑은 조비나 특히 조예한테 큰 총애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한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조조의 친자식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 조비가 이를 싫어해서 하한을 부를 때 짭이라 불렀다 하죠. 하한은 조조의 사위가 됩니다. 전술한 두씨와 조조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금양공주죠. 이 금양공주의 남편이 바로 하한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조비가 하한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벼슬을 줄 리 없죠. 하한이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하한이 대표적인 현학자거든요. 현학이라면 쉽게 말해서 노장사상입니다. 학창시절에 무의자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현학은 간단하게 도가의 육아가 짬뽕된 거라 보시면 돼요. 하한이 유학을 몰랐느냐? 통달했습니다. 후일 노노의 지폐를 조술해요. 공자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하한의 이 노노지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유행에 민감한 데다 육아와 노장을 통달한 식자의 면모까지 쓰니 인기가 많았다. 기록에는 호색한이라 나와 있는데 인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자한테. 조예가 이런 애들 화중지병, 그려놓은 전병, 즉 그림의 떡이라 해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죠. 조예 때에도 한직에 머뭅니다. 이때 하우연 이런 애들이랑 크루 결성해서 놀고 그랬던 겁니다. 하한은 조예가 죽고 조방 때 조상한테 중용되어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는데 사마이를 탭으로 앉혀서 뒷방 늙은이로 만드는 정밀의 꾀에 동참하였다. 이건 좀 달리 생각해봐야 돼요. 훗날 사마이가 결국 하한을 죽였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기술일 수 있는데 사마이도 하한만큼은 마지막까지 죽일까 말까 고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마이는 고평릉 사변 이후에 조상의 어린 아들까지 목을 날릴 정도로 숙청을 철저히 했습니다. 하한이 조상이랑 가까웠을지언정 나름 중립을 지켰을 거라 봐요. 후술하겠지만 하한이 조상의 다른 부하들과 사이가 별로였어요. 그리고 하한이 어릴 때 조조가 조씨성을 주고 양자로 입적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한이 이걸 강하게 거부해요. 정치적 기회에 영합하지 않는 면모가 있거든요. 이건 그가 장성한 후에 그 현학자다운 기질과도 일치합니다. 다 부질없다 이거예요. 더욱이 하한은 사마사하고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만 정밀, 필괴 같은 자들이 사마이에 대한 참언을 일삼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조상한테 간언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고 이걸 후대에서 봤을 때에는 조상 따까리다 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하한의 현학적인 면모와 일치합니다. 하한의 학문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한은 이러한 이유로 유학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서사가 곱게 기술되기 어렵죠. 인재들을 지 맘대로 등용했다 하는데 프로파간다라 보고요. 아무튼 하한이 중용하려 한 인재 중에 왕필도 있고 인사관리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보여져요. 물론 왕필은 조상 및 소인배 집단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중용되진 않아요. 왕필 중용 문제로 하한이 정밀이랑 다투죠. 물론 조상은 정밀을 더 신뢰했고요. 같은 맥락으로 하한이 이승, 필괴, 정밀 이런 소인배들이랑 학문적으로 교류를 했다거나 한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하우연, 왕필 이런 애들하고만 어울렸어요. 하한이 재물을 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의 사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무가 세상의 근본이고 유는 무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바로 무가 근본이라는 본무론입니다. 물론 무를 근본이라 하는 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말이 되냐? 하한은 말뿐인 자로다. 당시에도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자도 그 책에는 자기 이름을 쓴다. 키케로의 말인데요. 물론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명규를 중시해야 한다 주장하는 유교 탈레반들이 그의 몰락 후 그의 서사를 날조할 만한 동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물론 이 메시지를 공격하는 인물이 훗날 서진시대에 나타납니다. 바로 숭유론을 주창하는 배회죠. 만물에는 법칙이 있고 모든 것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다. 학문이란 사물의 존재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지 사물이 아닌 것을 탐구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막스의 유물론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지만 동시에 유물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한의 무본이 사상이 저한테 크게 와닿진 않아요. 뭐 적절한 예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그 손에도 분명 실제하는 실체가 있다고 봐요. 그 보이지 않는 손도 실제하기 때문에 탐구 대상이 된다. 이게 숭유론입니다. 귀무론이나 본무론 시각에서 보면 그냥 냅둬라. 손대면 더 이상하게 된다. 실제하는 재화도 결국 실제하지 않는 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중간하게 탐구하다가 IQ 3000인 시장한테 토벌당해서 한강 물 온도를 측정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무본이 사상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만을 1차원적인 예시로 든 겁니다. 참고로 숭유론과 유물론은 1500년 넘게 텀이 있습니다. 숭유론을 주창한 배회는 가난풍의 친인척이에요. 가시일가와 정적이었던 장화와 같이 가난풍의 막장시대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 장본인이죠. 물론 나중에 가난풍의 몰락과 함께 사마륜한테 장화와 같이 처형당합니다. 하한은 그럼 왜 걸출한 유학적 지식에도 무본이의 사상에 심취했느냐? 그의 인생이 말해줍니다. 하한은 황실의 외척자손으로 태어나 갑자기 동탕한테 멸문당하고 겨우 살아남아 모친이 조조의 첩으로 들어가 눈칫밥을 먹습니다. 조조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얻지만 황제의 미운문사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던 조비 조회가 단명하고 조상의 총애로 갑자기 인생이 핍니다. 하한이 봤을 때 자기 인생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황실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거병한다 비슷한 인생에서 이런 명교를 따를 기회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한의 사상은 같은 현학자인 왕필과 비교해도 극단적인데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성인 불인이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다. 같은 이치로 성인은 희노애락으로부터 자유롭다. 성인 무정설인데요. 왕필도 이건 부정했어요. 즉 하한에게 인생은 허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건너들은 얘기긴 한데 이쪽 학문 비스무리한 거 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분의 아내가 사망해서 상을 치르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야,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다니 자격이 없다. 유학자라고 듣긴 했는데 사실 육아와 노장 사상은 서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중 한 예가 있으니 왕필과 배휘의 만담입니다. 만담이라고 하기엔 수준이 높지만 그 대화 자체가 상당히 위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역경루 잡장들 꽁트 소재로 인용하기도 했는데 배휘라고 하면 하동의 명사죠. 이 배휘를 젊은 왕필이 찾아갑니다. 배휘가 묻는 거죠. 공자께서는 무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노장은 무에 대해 설명하려 하니 이건 왜 그런 것인가? 이 물음에는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자는 무를 몰랐고 노장은 깨우친 거 아니냐? 유학자들에게는 약간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배휘는 유가, 노장 모두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친후 둘이 있었는데 한쪽은 유학자고 한쪽은 노장파였어요. 이 말싸움을 항상 중재하던 게 배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왕필이 여기서 기똥찬 대답을 하는데요. 공자께서는 무에 통달하셨기에 그것이 설명 불가하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설명하지 않으신 것이고 노장은 유에 머물렀기에 무를 끊임없이 탐구하려 한 것이다. 이게 공자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무본의 사상을 견지한 대답입니다. 배위가 이 대답에 상당히 흡족해했는데 아마 또 두 친구가 싸우면 써먹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한은 갈 때도 예술로 가는데요. 249년 위나라의 존망을 흔드는 고평릉사변이 일어나죠. 사마이는 하한에게 조상일파의 죄를 쓰라 명하는데 사마이가 이때 하한을 살려둘까 말까 고민했던 걸로 보입니다.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곽해이처처럼 살려줬을 수도 있어요. 후일에 곽해이처가 왕릉 집안 사람이라 연좌해서 죽이려 하죠. 그런데 곽해와 주변의 만류로 살려주거든요. 다만 하한은 사대부들에게 상당히 밉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명을 받을 수 없었죠. 하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 이, 필, 정, 등, 환, 장 총 7가문이 연루되었다. 사마이가 아니다 하나 더 있다. 하한이 맞는데 설마 나? 사마이가 응 하면서 하한을 처형했다. 하한의 사상을 보면 충성에 대한 명교라든가 이런 게 없죠. 그의 흘러갔던 인생처럼 그냥 사마이가 짱먹고 시키니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도 결국 무에 의한 찌꺼기인 거예요. 참으로 그의 사상답습니다. 급한국의 황제에 대한 충성 운운 이런 건 그의 사상에 어울리지 않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내 이제 고구마 말랭이 이거 먹어 다 필요 없어. 노자와 장자의 말씀대로라면 내 어렵게 모은 그것들도 무의 찌꺼기뿐인 것을. 손찬이 형이 급 화색을 띠더니 잘 생각했어. 마침 역경루의 저각도 무로 돌아가고 있었어. 이에 조은이 힘없이 강아지 방석에 누워 한숨만 쉬더라. 무기력한 조은을 보다 못한 손찬이 형이 설득하며 이르니 왕필 선생께서는 대저 성인이라 하더라도 희노애락을 느낀다 하였어. 비록 작은 고구마 말랭이 하나가 똥이 되고 무로 돌아가더라도 그대에게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힘을 내어 이전처럼 용맹하게 찢어보란 말이여. 조은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소. 그렇다면 사양하지 않으리다. 열쇠를 내놓으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또 속았음을 깨닫고는 내 지금 처지가 주안의 공성계매복에 당한 조태와 다름이 없구나 한탄하며 저각 열쇠를 내놓고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현악의 아버지 하한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